무중력 공간을 자유롭게 떠도는 다양한 사물과 액자에 갇힌 일상의 시간들. 분명 현실 공간 속 풍경과 사물이지만 초현실주의 작가 정규리의 붓이 닿으면 2차원의 평면 회화가 4차원적 시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그림을 보는 이들이 은유와 상징이 가득한 그림 속 공간으로의 낯선 여행을 통해 일상의 구속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란다는 정규리 작가를 김종근 평론가와 김설인 아트 컨설턴트와 함께 만나봅니다. 오늘은 무슨 앨리스의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작가님 너무 미모의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앨리스 같으시고요. 시계토끼 같으시고요. 뭐 하실래요? 네? 저는 거울? 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는 걸로 패스. 네.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중력 상태에서 마음껏 떠다니고 싶은 작가 정규리입니다. 네. 정말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세 장이 활주로를 달리기도 하고 자세히 보면은 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장난감 같은 시계, 인물, 또 비행기. 네. 그쵸? 네. 이런 재료들을 어디서 구하시는 거예요? 이런 소재들은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관심을 어릴 적부터 갖고 있었던 소재들, 제가 마음속에 이제 어렸을 때 유년기적인 기억이라든지 그런 데서 온 소재들도 있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소재들 중에 이제 비행기라든지 열기구라든지 낙하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은 그러니까 좀 어디론가 가고 싶은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어떤 수평적인 움직임, 그리고 낙하산은 아래로 하강하는 오브제이고 이제 열기구 같은 경우는 위로 상승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소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비도 네. 있고 이렇게 배도 있고 네. 방향성을 갖고 네. 있는 속도감을 갖고 있는 주제들을 주로 쓰시나 봐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촛불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네. 촛불은 위로 그렇죠. 서 있어야 되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그 작업을 했을 때 촛불은 불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로 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는 중력의 방향으로 밑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렸던 그림에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물은 튀어 오르고 촛불은 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비가 오는 거를 유심히 보다가 하늘에서 촛불이 쏟아진다면 어떨까, 물 대신에 불이 내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그래서 촛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초라는 것은 어떤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존재하는 물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그것이 어떤 희망과 두려움의 양면성을 가진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작품들을 네. 그럼 네. 어떻게 처음에 공간에 배치를 한다든가 네. 실제 그 표현을 하게 되나요? 네, 선생님 직접 보고 싶어요. 예, 그림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제가 이 바탕칠을 예. 원래 칠해놓고 드로잉을 그러니까 보통 작업을 하는데요. 예. 건조하는 시간 때문에 제가 이 바탕은 미리 물감으로 칠해서 준비를 네. 해왔어요. 선생님께서 저희 방송을 위해 짜잔. 신작까지 준비하셨는데 네, 너무 이렇게 예쁘죠? 직접, 예. 네, 작업을 위해서 또 채색까지 해오셨네요. 지금 저랑 잘 어울린다고 네, 짜잔 맞습니다. 저보러 사라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요번 주면은 더 얼마 정도인가요? 이 그림 살려면 얼마 정도예요? 호당? 작품 네. 사시겠습니까? 월급 모아야죠. 네.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네. 또. 선생님께서 지금 그 스타일을 봐도 알겠지만 또 비녀 대신 붓을 꽂고 계세요. 진짜. 네. 선생님 자체가 어떤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뭐, 앨리스 같은 앨리스 이런 같아, 맞아, 그 진짜. 소녀적 감성이 예. 풍부하신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어떤 분이셨어요? 어릴 때요? 네. 어릴 때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피아노를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꽤 오래, 6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꽤 오랜 시간 했었는데, 이제 참 그 피아노에서 미술로 바꾸게 된 계기가 피아노는 연습량이 중요한데요. 네. 똑같이 3시간을 앉아 있어도 피아노 앞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데 그림 그릴 때는 하더라고요.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시간이 뭐 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어떤 부분의 시작인가요, 작가님? 어떤 부분?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지금요? 그리시는 게. 지금 제가 자주 그리는 어떤 프레임들 네. 시간 속에서 위로 네. 향해 오르는 지금 그런 형태를 그려가고 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작품의 가장 네. 키워드가 뭐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네. 때 그 카이로스라고 카이로스. 말씀을 하셨어요. 가 뭔가요?
예. 카이로스가 그 시간에 대한 예. 개념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시간, 카이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감성적으로 의미를 담는 나에게 기억되어진 나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해요. 선생님께서는 아마 네. 시간을 멈추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멈춰져서 소녀적인 감성 그대로 가지고 네.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작가는 이러한 그 자기만의 그 무중력 상태의 공간 속에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오브제라든가 네. 어떤 그 이미지들을 갖다가 정교하게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냄으로써 우리에게 색다른 어떤 낯설음의 맞습니다. 그 즐거움 네. 같은 것을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저렇게 네. K 위에 뭐 나비도 있고 또 네. 촛불이 막 이렇게 하강하는 네. 그런 그 상징적인 그 오브제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작품 속에서 아마 각각 다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작가님, 이 그림들 중에 어떤 그림이 네. 가장 마음에 드세요, 작가님은? 저는 아무래도 신작 두 개하고요. 이 그림하고 예. 이거는 제가 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예. 개인적으로 아끼는 그림이라서 아. 가지고 나왔어요. 이 그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수가 제대로 있네요. 쏟아지지 않고. 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생일 케이크의 초인데요. 네. 지금 나비들이 꽃을 보고 모여들고 있는데 불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 그런 의미가 네. 있구나. 그래서 저 중에 몇 마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에 다가가려다가 아. 약간 상처를 받고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초라는 것이 다 타들어가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아요. 기다리면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길고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그 안타까운 기다림이 전반적인 인생에서 보면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처 받을 수도 있고 무모한 짓을 할 수도 네. 있는 그런 게 바로 인생인 것 같아요. 네. 알고 보니까 그림이 또 달리 보이죠. 인간이 네, 맞습니다. 작품 속에서 예.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 좀 철학적이고 네. 어떤 내면의 어떤 그 사려 같은 예. 것이 그림 곳곳에서 이렇게 묻어나죠. 맞아요. 예. 작가님 근데요, 너무 예쁘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돌 그룹 가수 같다는 얼굴이 유명하세요. 근데 어렸을 때 꿈이 화가 그건 셨나요? 아니고 소설가였었다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예. 때 예. 저도 개인적으로 선생님 되게 문학적이시고 사유적이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글 쓰시는 걸 그렇게 즐겨 하신다고 해요. 선생님 지금도 혹시 네. 소설을 쓰고 계시나요? 네, 저는 항상 뭔가를 쓰고 있기는 해요. 아, 네. 그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그림보다 더 네. 직접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제가 다루는 어떤 유한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예. 여기서는 어떤 시공간의 프레임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지만은 소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원 속에도 갇힐 수 있다는 거죠. 네. 영원이라 우리가 100살, 200살까지 산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건 아니고 정말 끝이 없기 때문에 더 갇혀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게 저는 재미있어서 무언가를 계속 쓰고 있어요. 정말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출판 계획 이렇게 네. 좀 진행을 또 출판사도 하시니까 작가는 훨씬 연결해야 더 될까요? 네. 네. 작가는 훨씬 더 예. 그 화면 속에서 어떤 상상적인 그런 공간들을 많이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르네 마그리트 그러니까요. 같은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세계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좀 담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계가 늘어지는 그림도 생각나고요. 예. 그렇죠. 예. 뭐 이것은 이제 이렇게 시계가 늘어져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꽃과 그 시계들 중간 사이에서 그 날고 있는 나비의 모습이라든가 그 부여하고 있는 어떤 이런 그다음에 그 공간의 구성이나 배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마그리트적인 그런 그 분위기 같은 것을 좀 풍겨주기도 해요. 어릴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물을 이렇게 예쁘고 꿈같이 보기 위해서 눈을 일부러 이렇게 흐릿하게 그렇죠. 원래 그림 그릴 그렇게 때. 밤에 예. 자기 전에 그런 행위를 하곤 했는데요. 선생님 작품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평소에도 몽상을 즐기시고 어떤 무의식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몽상은 아마 모든 작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네. 예, 무의식이라기보다는 저는 평소에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멍청해 있는 동안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이게 멍청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네. 사유의 세계, 철학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신 거예요? 그림은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피아노에서 그림으로 바꾼 후에 예중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이 계속 되었었고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작가가 되리라는 생각은 그다지 하지 않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프랑스에 유학을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떠나면서 한번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미대를 나와서 전공을 했는데 이대로 그냥 손을 놔버릴 것이냐, 작가가 될 것이냐, 이거를 저 스스로 확신을 얻고 싶었기 네. 때문에 프랑스로 혼자 떠나면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죠. 이번 기회에 결정을 하고 돌아오겠다.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일단은 뮤지엄들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진짜 지도를 보면서 낯선 곳을 헤매면서 막 찾아다녔는데 거기서 정말 그 옛날 거장들의 작품을 새롭게 만났어요. 진짜 책에서만 볼 수 없던 네. 그런 작품들을 너무나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면서 아, 정말 이렇게 몇백 년 후에 사람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작가가 네.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때 제 가슴속에 새로운 꿈으로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께 네. 유난히 이렇게 터치됐던 네. 그런 작품이 있으셨나요? 어떤 계기를 전해줬던? 네. 너무 많지만 일단 로댕 뮤지엄에 갔을 때 그 조각들을 제가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굉장히 옛날에 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체온 같은 게 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네. 진짜 그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너무나 진짜 세게 충격적으로 느꼈다고나 할까요? 예. 그래서 꿈이 네. 100년 넘게 가는 작가가 되는 네. 100년보다 훨씬 계속이요. 넘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네. 서울대학교에서는 일단 동양화를 전공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서양적인 그 화법에 네. 익숙해 있는 우리들에게 예. 네. 서양 불란서로 유학을 간 것도 사실은 좀 신기하지만 예. 네. 네. 저렇게 완전히 동양화의 기법을 다 떠나서 아니요. 시공간을 다루는 작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공간에 것이 여백개미가 있잖아요. 아, 여백개미. 네, 동양화 여백개미 핵심. 그런 그쵸, 통일성은 교수님 있네요. 생각 못 하셨죠? 네. 네, 말씀 계속 이어주세요. 예, 말씀 끊었네요, 제가. 아니, 아니, 예. 그렇죠. 네. 네. 점점점. 그러면 어쩔 동양화에서 어떻게 예. 서양화로 전향하게 되셨는지 네. 선생님께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일단 제가 파리에서 대학에서는 동양화를 전공했지만 파리에 갔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좀 더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었는데요. 네. 제가 두 개 다 해본 결과 서양화 둘이 더 맞는 느낌이 들어서 네. 서양화의 그 재료들이 좀 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에 다 맞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뭐 동양화, 서양화를 떠나서 그냥 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한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최근에 이 40대 남성,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뒷모습. 저 아저씨들은 네. 아저씨들. 저희가 길거리에서 뭐 지하철역이나 예. 출퇴근길에서 가장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근데 꼭 그 셀러리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분들이 아침에 정확한 시간에 출근을 해서 정확한 시간에 퇴근을 하고 사각의 공간에서 하루를 네.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꼭 저분들이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자신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자유로운 직업 예술을 한다고 쳐도 정해진 틀에서 벗어날 수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작하는 저 남성 그 셀러리맨의 뒷모습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뒷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정면을- 현대인을 네. 대변하는 네, 어떤, 현대인의 네, 가장 아이콘일 수 대표적인 있겠네요. 아이콘인. 예, 예. 근래 그 정규리 씨 네. 작품이 사실은 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본인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 기행가라고 해서 아주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네. 들 정도로 네. 화단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좋겠다. 부럽다. 그렇게 네. 잘 나갈 때 네. 정규 씨가 사실은 한 3년 정도 공백을 가졌었어요. 네. 작가로서 어떤 고민이 있었나요? 왜 좀 활동을 이렇게 좀 잠수를 탔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긴 하는데요. 네. 사실 작가로서 많이 판매가 되고 주목을 받는 거는 상당히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작가의 태도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게 기계처럼 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작업을 시작했을 때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었어요. 그림을 네, 인기가 많이 팔리고. 네, 자유롭고 행복했던 그 감정 때문에 내가 작업을 시작한 건데 같은 거를 계속 뽑아내야 되려니까 자유가 일단 없었고요. 너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행복한 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가장 큰 이유였고 또 한 가지는 또 제가 이렇게 하나만 작업하는 작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로만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좀 뭔가 내가 왜곡이 돼서 보여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느낌도 주고 네. 싶으신 거예요? 하나로만 보여주는 저는 사실 이런 페인팅으로만 보아주시는 것보다 네. 제가 하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작업들이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을 좀 다 같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같은 페인팅 그것도 어떤 그 프레임이나 어떤 시계가 들어있는 그림만으로 알려지는 것이 조금 저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작가가 또 다양하게 산만하게 네. 작업을 했을 경우 본인의 브랜드라든가 본인 네. 작품 세계에 문제를 사실은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사실 충분히 자기 작품 세계로서 가치관도 그렇고 네. 평가도 그렇고 상당히 좋았었는데 네. 다시 이제 좀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왔나요? 어땠어요? 저는 쉬었다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게 진짜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확신을 얻게 되었고 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파리에 가면서 거기서 새로운 확신을 얻어서 작가의 꿈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또 그렇게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수 있는 작가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럼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네. 일단 작업할 때 제가 그 3년의 시간은 사실 작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꿈이 없었어요. 저는 아예 작업에서 손을 놓으셨던 거예요? 아주 3년간은? 놓을 수는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도 전시가 들어오면 하긴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거는 하긴 했어요. 근데 작가로서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았어야 될 수도 있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그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조금씩 했던 것이 또 지금 또 이런 다른 활동을 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웃음으로 당시에 마무리. 작가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작품도 많이 팔리셔서 그만큼 생산적인 모드로 맞아요. 돌입하시게 된 게 작가님에게 필요를 주셨지만 네. 당시에 많은 또 콜라보레이션 활동으로 러브콜을 받으셨는데요. 콜라보레이션 가장 하셨구나. 인상적인 활동은 네. 그 이태리의 럭셔리 그 악어 브랜드? 가죽 브랜드 콜롬보라는 오. 브랜드가 콜라보레이션을 예, 했었던 예. 가방에 아. 직접 이 구겨진 종이에 작품을 그리셨던 게 기억이 나요. 작가님 그럼 두 가지 작업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도 입체 작업도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다 동시에 하고 있어요. 제가 또 못 보던 작품을 들고 나오시면 먼저 건 안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항상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약간 그 야누스적인 측면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그런 작가라고 것 사실 같아요. 볼 수가 있겠죠. 네. 좋게 말하면 네. 또 열정이 있는 열정적인 작가, 소녀 감성을 가진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지금 스튜디오 예. 갤러리에는 저희가 입체 작품을 디스플레이상 걸지 못했지만 예. 저희가 이 방송 나가고 예. 진행되는 예. 영계 갤러리, 1호 예. 갤러리에서 네. 또 개인전을 여실 때 입체 작품을 관람하실 수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있겠군요. 궁금하네요. 지금 네. 자막으로 나갈 수 있겠죠. 네. 언제 어디서 볼 수 있는지는 네.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아, 작가님 여기 다이아와 총은 왜 들어간 건가요? 하나하나의 의미가 이제 보여요. 네. 이 시기에 작업했던 것들 중에 공통적인 것이 예. 이 나무가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침대나 요람에서 자라나는 나무인데, 제가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를 이렇게 연말에 항상 만들잖아요. 만들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누구나 태어날 때 가슴속에 나무를 한 그루 지니고 태어나는데 네. 그 나무가 우리가 나이 들면서 우리랑 같이 자라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나무가 다 자라났을 때 우리가 그 나무에 걸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는 동안 보니까 또 사람이 완성이 됐네요. 짜잔. 역사적인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선생님의 이런 은유적인 그리고 시적인 언어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저한테 터치가 참 많이 되고요. 어울리세요. 선생님의 기적인 선생님의 또 작가 노트에서 아름다운 글을 제가 발견했는데 아. 잠깐 읽어봐도 읽어주세요. 될까요? 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으셨네요. 내가 보는 세계는 이러하다. 아무 일 없이 평온하고 밝아 보이지만 그 웃음과 예쁜 색채대로 가려진 허무한 날개짓들. 닫힌 공간 안에서 맴돌듯 떠있는 사람들에게 통로를 열어주고 싶었다. 이 그림에서 액자는 지금 여기로부터 다른 세계의 통로이자 맥락을 갖지 않고 전혀 다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지금 그리시는 게 액자인가요? 네, 거울인가요? 네, 방금 말한 거울이기도 그- 하고 액자기도 한. 정규리 선생님, 저는 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물어보세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작가라는 것이 네. 무엇인지 우리 이렇게 시대에 작가 입장에서 볼 때 네. 내가 이런 그림을 왜 그리는 건지 또 그려서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조금부터 한마디 좀 네. 얘기해 주실래요? 한동안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실을 이사할 일이 많아요. 이사를 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그림들을 정리를 하고 짐을 버리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항상 경악하는 거는 작품과 쓰레기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문제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을 생산해 놓고 무책임하게 가는 네.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회의에 빠진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게 예술이고 또 요즘에 어떤 사회상을 보면 어떤 물질 만능주의나 외모지상주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역으로 생겨난 트렌드가 바로 힐링이라는 트렌드예요. 네. 그거를 볼 때마다 이제 그 대중들이 누가 말하기 전에 이미 그 물질로서 해결이 될 수 없는 정신적인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힐링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네. 바로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작가들이 정말 시대와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하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작가들의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작가님은 작가의 숙명을 타고 태어난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의 깊이가 네. 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정규리 씨의 또 다른 예. 우리가 그 평면혀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시각적인 즐거움이라든가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그런 즐거움 외에도 네. 작가가 정말 진지하게 내 작품들이 혹시 하나의 쓰레기와 예술가의 그 경계에서 어느 선상에서 사실은 놓여져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점이 저는 상당히 아주 매혹적인 그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싶어요. 네. 작가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그냥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작가님의 생각과 일치점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수반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작가님 앞으로가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네. 주시죠. 앞으로의 계획이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글을 쓰는 작업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글들이 좀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시처럼 미니멀한 그런 단편들이 여러 개 있는데 드로잉하고 같이 책을 좀 출판하고 싶은 게 저의 계획입니다. 그 책 네. 출판 계획 네. 그리고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해 보면서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밥 먹으러 갈까요?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